정치 검사들의 출마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이제 연구위원인데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에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할 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순천에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좀 등록을 했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이제 연구위원 볼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력 수사 문기에게 제1선에 나서셨던 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 신당에 참여할 그런 의사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한두 명의 검사들이 결국은 검찰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적으로 감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고발사주 형식, 즉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는 검사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김웅 의원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하려 했던 그 사건입니다. 현직 검사가 하나가 관련돼 있다고 경찰, 검찰, 변호사, 언론 모두 다 입을 꼭 닫고 휴시하고 감싸고, 이게 검찰 독재가 아니면 어떤 나라가 검찰 독재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습니다만 저는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정치 검사들의 출마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이제 연구위원인데요. 이분은 지난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과 관련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에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할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해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 12월 6일에 사직을 하고 순천에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좀 등록을 했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이제 연구위원 볼까요? 이성윤 그 전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력 수사 문기에게 제1선에 나서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뭉개뜬 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조국 전 장관 출판 기념회 참석해 정치 발언 등의 정치적 행보를 하시더니 올 1월 8일에 사직한 이후에 이제 어제 뉴스를 보면 조국 신당의 중요한 선택지이다. 이제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이 신당에 참여할 그런 의사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같은 경우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추석 문자 발송을 했고요. 출판 기념회도 개최를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후보자님, 아무리 999명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또 공정성을 지키고 해도 이런 한두 명의 검사들이 결국은 검찰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전 정권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긴 분들이 선거 때 마치 어떤 특정 정당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본인을 포장을 하면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본인의 어떠한 그런 그 입신양명뿐만 아니라 검찰에 오히려 폐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론하신 몇 명 이런 사례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참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재 입법적인 조치가 미흡해서 굉장히 저도 좀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갖고 후보자님, 일단 입법은 입법대로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이제
검사들의 어떤 이런 그 직업적인 소명 의식, 또한 투명한 사명감, 뭐 이런 것을 더욱더 고취하기 위한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부 검사들의 이런 부적절한 언행이, 행동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사들의 의무, 어떤 그런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더욱더 다듬는 이러한 뭐 지속적인 교육이랄지, 또 의무감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이러한 지도부 그 검찰 지휘부의 어떤 솔선수범이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사법부의 지금 뭐 재판 지원도 문제지만 사실 너무 지금 기소까지가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는 사이에 큰 수사, 큰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수사가 늦게 기소가 되고 재판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 제대로 된 처벌이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근 2년이 다 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된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대북 송금 사건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경기도 이재명 그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재판 거래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백현동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체된 정의가 아니라면 이러한 확보에 상황을 가지고 수사에 저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수사와 형사 재판 절차에 있어서 수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원아무개 변호사가 입장이 변화되는 걸 보면 이 해송 내의 다른 검찰 출신 관계자,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짐작이 가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현직 검사와 관련된 어떤 우리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요청을 했더니 경찰 해줄 듯 하다가 안 해요. 검찰은 꼼짝도 안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주겠다고 돈 주면서 맡아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사가 현직 검사와 관련된 거라고 주저하고 끝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로 찾아온 게 국회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입니까?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일개 검사, 현직 검사가 하나가 관련돼 있다고 경찰, 검찰, 변호사, 언론 모두 다 입을 꼭 닫고 휴시하고 감싸고, 이게 검찰 독재가 아니면 어떤 나라가 검찰 독재이겠습니까? 한편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다른 쪽은 윤석열, 직함 빼고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구성되는 사건이, 후보자님 어떤 사건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모르세요? 고발 사주 사건인데, 그죠? 이 고발 사주 사건에서 이렇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소위 검언 유착 채널 A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보자 지모 씨가 있는데요. 제보자 X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에 대한 또 채널 A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적으로 감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고발 사주 형식, 즉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는 검사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김웅 의원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하려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정식적인 어떤 채널 A 사건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니까 이 지모 씨라는 일종의 제보자의 신상,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이 정식의 감찰 수사가 개시됐을 때 과연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상태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뭐 진보냐 보수냐 또는 어떤 가치적인 지향을 떠나서 객관성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수사기관 검찰이라는 수사 기능을 놓고 볼 때 대단히 위험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건이고, 1심에서 역시 실형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2년이 나왔습니다.